안녕하세요, 김영희 사장님. 우리 이제 박수미 사장님은 저희가 분당 미팅할 때 같이 이렇게 미팅 하셨죠. 그래서 시원시원하고 사업도 잘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예뻐야 예쁜 사람이 아메 잘한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이렇게 예쁘다고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자존감이 높아서 누가 거절해도 자기 거절로 생각 안 하고 거절한 사람이 이상하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칭찬을 못 받고 자란 사람들은 누가 거절을 하게 되면 자기를 거절한 줄 알고 막 이구르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박수미 사장님이 사업을 잘 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미모 때문이라고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정으로 제가 우리 박수미 사장님께 마케팅을 부탁드렸어요. 특별히 여기에 이제 손주를 잘 키우고 싶으신 분도 계시고 자녀를 잘 키우고 싶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박수미 사장님은 아마 아드님은 시온이는 아마 TV에서나 영화에서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정말 잘생겼어. 그리고 근데 희한하게 엄마 아빠가 얼굴이 작은 게 아닌데 큰 게 아닌 작은 거가 아닌데 어떻게 시온이는 그렇게 얼굴이 작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비디오용으로 이렇게 나오고, 우리 온유 큰딸은 정말 우리 아이들 보내고 싶어하는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백그라운드가 우리 사업이라는 걸 아마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니온의 미모를 담당하는, 우리 팀의 미모 담당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지만 유니온의 미모를 담당하는 박수미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이렇게 시작하면서 최고의 칭찬을 듣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공유하고 또 제 스토리 잘 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또 이렇게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박수입니다. 혹시 이게 처음 또 저를 뵙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 먼저 아메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처음에 시작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아메를 처음 바라봤을 때 되게 많이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저도 되게 많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혹시 귀가 얇아서 이렇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또 잘못될까 봐 또 그렇게 생각도 했었고, 하여튼 많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남편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었고, 또 저는 이제 프랜차이즈 본점을 운영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아메가 저희한테 이렇게 다가왔는데요. 말 잘 듣는 남편이 아메 하지 말란 말만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미팅 다니고 막 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던지. 그래서 정말 저희가 결혼한 지 10년 차에 아메이가 왔어요. 근데 10년 동안 거의 제 기억에 거의 싸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싸워본 적이 없냐면 이창 선생님이 항상 봐줬기 때문에 싸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메 갖고는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정말 그야말로 하여튼 뭐 놀이터 가갖고도 둘이 엄청 싸우고 소리내서 싸우고, 그게 말을 안 들으니까, 하지 마라 말을 안 들으니까 무지 싸우고 나중에는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면서 그렇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제가 이제 그 다이어트 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샵에 오신 손님 때문에, 근데 그 손님, 돌아보면, 그 손님이 아마 저희에게는 굉장한 인연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되게 많이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 이혼을 한 해 만에 하고, 이 사람은 남의 사업을 끝까지 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새벽 예배를 가고,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박수미가 반대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새벽 예배를 가고, 둘이 정말 서로의 목적이 다르게 새벽 예배를 이렇게 갔었는데, 그 새벽 예배 가는 그 과정 중에 오셨던 손님이 그야말로 저한테
자기 근데 남편이 암에 하는 거 그렇게 쉬냐고. 난 진짜 너무 싫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반대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자기 인생에 제일 후회한 건 자기는 암이 포기한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언니는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어, 암이 제품 좋아서 저한테 몇 가지 권해줬거든요. 사실 그 언니 때문에 제가 열무김치를 먹게 됐어요. 열무김치가 엄청 맛있다고. 이 열무김치를 여름에 나올 때 락앤락 통에다가 시어머니를 담아드리면 시어머니가 네 열무김치 맛은 변하지도 않고 이렇게 맛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만큼 열무김치 맛있고 그 다음에 뭐 애기들 먹는 오메가 젤리 맛있고 하면서 이렇게 맛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아 그러면 그렇게 맛있는 거 한번 먹어볼까? 라고 해서 그 언니 때문에 사실 먹게 됐거든요. 근데 너무 희한한 건 스폰서가 와가지고 좋다고 한 거는 안 사주더라고. 사람 심리가 참 희한하죠. 근데 그 언니가 좋다고 한 건 또 사주는 거야. 근데 먹으니까 아니나 달라?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근데 그 언니가 저랑 밤늦게 이제 발 마사지 기계에다가 발을 놓고 앉아 있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언니는 분명히 소비자였는데 왜 느닷없이 자기는 암이 포기한 걸 가장 후회한다고 나한테 이 말을 하는 거야? 라면서 제가 그 언니를 딱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 스토리를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자기 그러니까 남편은 애널리스트였는데 그러니까 대신증권 다녔던 것 같아 그 당시에. 근데 그 애널리스트 제일 잘 나가는 선배 애널리스트가 그 선배가 워낙 종목을 잘 집으니까 그 선배가 말한 거는 후배들이 무조건 다 따라서 했대요. 근데 그 선배가 아메이를 가져와서 너희들 이 사업을 해야 된다 하면서 내가 회사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사업 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후배 그, 그 애널리스트들 6명이 똑같이 시작했대요. 그 중에 한 명이 자기 남편이었대. 그래서 본인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그때 애를 임신했었고 근데 이제 신혼 때 아기를 임신해가지고 언니한테 알리고 친구한테 2명한테 알린 거야. 그런데 이 언니는 엄청 언니 그 형부가 어, 검사였어요. 다단계 잡으러 다닌 검사. 근데 이 언니가 미팅을 막 다니니까 너 어디를 가? 그러니까 미팅장 간다 가니까 내가 다단계 잡으러 다니는 검사인데 내가 쫓아가서 걔네들 다 집어넣어버린다고. 그러면서 형부가 쫓아와가지고요. 맨 뒤에 앉아가지고 엄청나게 열심히 들었겠죠. 그래서 그 형부가 듣다 보니까 비전을 보고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에메랄드가 되고. 그런데 이 언니는 언니와 친구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가 되기 전에 아기를 낳고 막 그 젖먹이 아기를 밤미팅에 데리고 다니기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기를 막 봐줄 사람도 없었고 언니도 사업을 하고 있었고 친정도 가깝지 않고 하니까 남편한테 우리 쉬었다 하자 그렇게 말을 하다가 쉰 거예요. 쉬다가 영원히 쉰 거야.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언니가 사업을 쉰 지 한 6년 됐던 것 같더라고. 근데 참 놀랍게 6년 동안 아미에서요. 자기가 아미 제품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러한 돈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한 100 몇십만 원인 돈이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둘이 그가 있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이거 인세 맞아, 인세 맞아.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인세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사실은. 뭐가 인세야? 내가 팔아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언니가 저한테 인세 맞아. 진짜 아메이는 인세야. 포기만 안 하면 돼. 저한테 그 언니가 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또 희한하게 저희 샵에 오신 손님 중에 다이아몬드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아티스트리 티를 딱 입고 있었어. 하얀색의 아티스트리. 어디서 많이 본 글자야. 저 티에 있는 글자가. 카탈로그에 봤던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때까지 제가 아티스트리를 쓰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카탈로그에 아티스트리를 봤으니까.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화이버 비치를 놓고 팔고 있으니까 자기야 뭐 이창원 집사님 아메 사업하냐고. 그러니까 그래요 하면서 막 내가 막 욕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함이 다이아몬드잖아.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나도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하면서 그래서 봤는데 그분이 시공단지 사셨거든요. 그분의 남편이 법무사인가 변호사인가 하여튼 그랬어요. 교회에서 좀 돈 있기로 유명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근데 자기야 왜 근데 그렇게 반대를 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집사님 어떻게 다이아몬드 됐어요? 난 또 그게 궁금해서.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치약 제대로 잘 쓰는 사람 6명만 있으면 돼. 저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웬 뻥? 저는 이해가 안 된 거야. 그 당시 치약이 5,800원인가 5,600원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치약 제대로 잘 쓰는 사람 6명만 있으면 된다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래서 웃기고 있네. 이제 또 그런 거지, 사실은. 근데 제가 그분의 얘기를 언제 깨달았냐면, 사파이어 될 때인가? 아, 그때 그 집사님이 했던 얘기가 맞구나. 치약 제대로 잘 쓰는 사람은 치약만 쓰겠어요? 칫솔도 쓰고. 또, 뭐도 쓰겠어요? 그것만 쓴 게 아니라 이제 전 제품을 써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입이 가만히 있겠어요? 소개를 해줄 거 아니에요. 소개를 해주다 보면 거기에서 막 난리가 나겠지만 그래서 네트워크가 커지겠지. 근데 내가 그걸 생각을 못하고 뻥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참 희한한 게 내가 봤을 때는 내 주위에 다이아몬드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서현동엔 다이아몬드가 많더라고요. 우리 시온이 친구 엄마도 다이아몬드였고 그래서 야 이게 암에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라고 깨닫고 저는 그때 이제 새벽 예배에서 뭐를 기도를 했냐면 사실 뭐 부동산에 내놓은 적도 없었고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어렴풋이 야 이렇게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많이 있으면 어쩌면 나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월요일 날이었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하나님 내가 이 샵이 나가면 한번 아메이를 열심히 한번 해볼까요? 라는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건 사실 저만 하는 기도였지 제가 뭐 이창호 쌤하고 상의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제 속으로 이제 했던 기도였어요. 그런데 너무 희한하게 수요일 날이었어요. 그 기도를 월요일 날 했거든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저희 샵에 오신 손님 중에 한 분이 이 샵을 내주러 자기 주라는 거야. 근데 언니 우리 프랜차이즈니까 언니가 프랜차이즈를 하나 내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언니 말이 자기는 인테리어 이런 걸 신경 쓰고 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자기 집이 제일 가깝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를 주면 좋겠다는 거야. 그리고 저한테 딴 데다 하나 하래요. 그러면 자기는 이 샵이 마음에 든다는 거지. 너무 희한하잖아요. 나는 이걸 그만두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냥 그 언니한테 그냥 넘겼어요. 그날이 아직도 생각나요. 9월 30일이었어요. 그게 너무 놀랍잖아요. 9월 30일. 9월 30일 회계연도 시작하고 나서였어요. 그리고 이제 9월 30일을 넘기고요. 그날 저는 첫 OM을 이런 정말 오픈 미팅, 사업 설명을 처음 듣게 됐거든요. 그 언니한테 넘기고 9월 30일 날 처음 딱 듣게 됐는데 딱 2명 앉아서 들었어요. 2명 앉아서 딱 들은 그 사업 설명이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야, 진짜 내가 그렇게 반대했던 거 참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쩌면 귀를 열고 이 사업 설명을 듣다 보면요. 누구에게인가는 참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기존에 들으셨던 분도 또 계실 건데요. 어쩌면 그 오해가 이해가 되는 순간 귀를 열고 들으시면 놀라운 잠깐만요. 비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설명 시작할 건데요. 한국의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 매일 15시간씩 낭비하고 있대요. 확 와닿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정말 앞으로 미래에 살아보지 않은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그 많은 공부들을 많이 했죠. 어떤 분들은 석사, 어떤 분들은 박사까지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지만 중요한 건 그 전공을 살려서 살고 계신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버드 학생들도요. 자기 전공을
직업을 살리는 게 아니라 거의 한 직업을 8번 정도 바꿨대요. 그런 걸 따지고 보면 우리 한국에 있는 학생들도 지금 많이 매일 15시간씩 낭비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많은 아이들이요. 숫자가 엄청 많이 줄었대요. 아시죠? 요즘에 좀 대학 가기가 좀 더 쉬워졌대요. 1대 1.2인가? 지금 대학 비율이 그런데 그러니까는 쓰면은 많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본인이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은 물론 쓰겠지만 근데 어쨌든 좀 더 근데 애들의 수준도 되게 많이 떨어졌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상위권과 하위권밖에 없대요. 지금 공부하는 애들은 엄청 하지만 또 중요한 게 안 하는 애들은 그래서 중간 애들이 없다는 거야. 코로나가 지금 만든 그런 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서 지금 직업이 많이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직업을 위해서 많이 낭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공부했을 때 없었던 그러한 회사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죠?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건 다 마찬가지로 이게 앱에 관련된 그러한 기업이죠. 지금은 이런 기업들이 이끌고 있어요. 글로벌 시가총액으로 따졌을 때 오로지 지금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삼성밖에 없죠. 그러고 보면은 되게 많이 시대가 바뀐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미래를, 야, 미래에 이런 일이 있대. 하면서 너희들 이런 걸 공부해봐. 라고 제시하는 거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야, 변호사 직업 참 좋은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변호사 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법무사, 공인중개사 일을 하고 있어요. 많이 아시죠?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많이 힘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아이들의 미래에 뭔가를 제시하는 것이 참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엘빈 토플러가요, 많이 제시했던 것이 어떤 거였냐면 미래의 21세기 유통의 혁명이에요. 우리는 유통을 잘 알지를 못했어요. 사실 30년 전에 저희들이 읽었던 책이거든요. 이 프로시머 책이 정말 제가 딱 3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2년 전에 읽었던 책이거든요. 부의 미래 책과 그리고 그다음 그 부의 미래 책이 나오기 전에는 제3의 물결에 이게 이제 엘빈 토플러가 썼던 책인데요. 부의 미래가 30년 전에 나왔던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보통 대학에 경상대학 쪽에 관련된 그 대학에서는 이 부의 미래 책이요 필독서였어요. 그리고 뭐 어디로 가나 중국 경제 뭐 이런 책들이 필독서였는데요. 여기에서 프로시머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미래에는 참여형 소비자, 소비자가 생산에 참여하는 참여형 소비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프로슈머, 생산자 플러스 소비자라는 이런 프로슈머들이 많이 그렇게 이렇게 활동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요. 바로 지금 엘빈 토플러가 말했던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참여형 소비자가 바로 플랜 B라는 거죠. 참여형 소비자 아시죠? 요즘에는요. 초등학교 책에도 다 나와요. 들어보셨죠? 초등학교 책에도 다 나와요. 그게 바로 아메이라는 거죠. 아메이 본사는요. 바로 이렇게 1959년에 리치 디버스 제이벤인데 이 두 회장님께서 만든 회사예요. 미시간주 에이다에 59년에는 공장이 이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모습이에요. 엄청 크죠. 이렇게 보시면 세제 공장인데 너무 희한하게요. 석유, 화학 공장들은 대부분 다 뭐가 있냐면 굴뚝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인간에게 해로운 건 만들지 않아요. 하다못해 케이스까지요. 다 썩는 그러한 제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굴뚝이 보이지 않죠. 세제 공장인데, 치약 세제 공장인데. 그쵸? 옆에는 일국수가 흐르고 또 한 가지는요. 놀랍게요. 보시면요. 이렇게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제 공장 옆에서. 그래서 1959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500가지 제품, 그리고 100여 개의 지역 국가에 진출되어 있고요. 65개 R&D 센터가 있고요. 과학자 엔지니어가 1000명 이상. 그래서 미국의 많은 석학들, MIT나 뭐 스탠포드나 그리고 하버드를 나온 그러한 석학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회사 1위가 거의 아메이에요. 왠지 아세요? 특허권을
그 과학자 엔지니어에게 주거든요. 그래서 그 특허를 따면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사실 삼성 직원들이 특허를 따면요. 누가 갔냐 하면 삼성이 가져요, 특허권을. 그래서 삼성 그 연구한 직원에게 10만 원 준대요. 옛날에 5만 원이었대요. 그런데 아메이는 그 아메이 과학자 엔지니어한테 특허권을 주는 거죠. 대박 나는 거예요. 특허권을 따면. 그리고 또 그러한 특허를 천여개 가지고 있고요. 또 유기농 농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벤 엔델 회장님이요. 바로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 취임했던 그런 사진인데요. 아버지에 이어서 대를 이어서 그렇게 이렇게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그러니까 아메이 하면 사람들은 아메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코카콜라 들어간 데는 다 들어가 있는 글로벌 회사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어떤 그러한 회사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아메이 창업 이념은요. 자유가족 희망 보상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요. 저는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요. 어떤 말이냐면 독자적인 사업은요. 내 사업이라는 거죠. 아메에서 성공하신 모든 분들은요. 내 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성공하신 것 같아요. 그 내 사업이라는 생각이요. 처음에는 잘 안 들어요. 스폰서 좋은 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 물건 이렇게 한 30몇만 원치 썼는데 돈 이것밖에 안 들어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생필품 받고 썼으니까.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좀 지나다 보면 이제 이게 내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사실은 사업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문구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독자적인 사업, 내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그래서 아메이에서 말하는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아메이는 사실 자본을 필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막 그 어떤 스펙을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건강을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뭔 줄 아세요? 정말 우리가 AP 가서 이전에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 미팅 했을 때 AP 가서 보면요. 수화로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저기 중국에서는요 파운더슨 수석이요 뇌성마비 파운더슨 수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진짜 성공을 꿈꾸는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준다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가요 저는 언제 와닿았냐면 다이아몬드 하고 와닿았어요. 다이아몬드 하고 그야말로 본사 앞에서 그 큰 이렇게 지구본이 있거든요. 거기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때 그 모습을 딱 보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렇게 내 꿈꿔서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이루니까 내가 이렇게 본사 공장에 와보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 기회를 내가 제공받았구나. 라는 그 감동이 밀려드니까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보지 않고 믿었다는 그 자체에 나에 대한 또 이게 뿌듯함도 있을 뿐더러 정말 아미 회사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걸 한번 꿈꿔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가 진짜 그 간절한 꿈이 있는지 내가 진짜 이 아미에서 성공해야겠다라는 정말 그 감사함이 있는지 성공의 기회를 제공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지 저는 가장 중요한 게요. 나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받은 그 감사함, 암의 회사에 대한 감사함, 스폰서에 대한 감사함, 그 감사함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바로 내 사업으로 받아들였다는 그러한 성공자의 마인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요, 암의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너무 웃긴 건 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꿈 100가지를 적으라는데 내가 뭔 꿈을 꿔? 뭔 꿈을 어른들이 무슨 꿈을 꿔? 그랬어요. 참 정말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라고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꿈을 꾸라는데 꿈 꿀 게 없는 거예요. 본 게 있어야 꿈을 꾸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꿈
우리 어른들끼리 참 꿈꾸기가 그렇죠. 본 게 있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꿈꾸러 가니까 꿈을 적었어요. 그 꿈을 적는데 내가 뭘 하고 싶고 막 그런 것은 여행밖에 없더라고요. 막 내가 하고 싶은 건 난 정말 그래서 그렇게 여행을 많이 적은 거예요. 꿈의 거의 80%가 여행이더구만요. 그리고 또 되고 싶은 것에 뭘 적었냐면 저는요 애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에 대한 애기 우리 온유 큰애가 온유인데요. 온유 8개월 때 신기한 아기나라 누워있는 애기를 아기나라부터 해가지고 한글나라, 국어나라, 영어나라 뭐 진짜 투드럽 패가면서 영어 시키고요. 그리고 또 음물, 프레벨 이런 거 천만화치 아주 우습게 샀죠. 그리고 안 시킨 거 없이 다 시켰어요. 발레, 수영, 클라리넷, 별거 다 시켰어요. 완전 분당의 완전 학구열의 쩐 엄마? 막 완전 그거의 대표 명사. 아들은 영어 유치원 3년 보내고 그 당시에 96만 원인가 97만 원짜리 영어 유치원을 보냈어요. 그렇게 하여튼 이제 애들에 대한 그래서 뭘 적었겠어요? 저는요 딱 적었을 때 우리 아이들 하버드 보내기라고 적었어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싶은 거 다 시키기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그렇게 적었어요. 꿈을 거창했죠. 그런데 그 꿈을 어떻게 했냐? 우리 딸의 꿈은 하버드가 아니었더라고요. 우리 딸의 꿈은 유학 가는 거였어요. 그 얘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유학 가는 거였는데 그래서 얘는 보스턴 유니버시티 그 관광경영학과 여기 유학 가면서 자기 여기 가고 싶다 하면서 갔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 학교에 원하는 과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웃긴 건 진짜 미국에서 학비가 제일 비싼 학교예요. 여기가. 그래서 미국에서는 보스턴에서는 그냥 BU 다닌다 하면 니네 집 부자? 딱 이렇게 통하는 학교예요. 보스턴 안에서도 그런 학교인데 본인이 원한다니 어떻게 그래서 가게 됐고요. 지금 5월 22일 날 졸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는데 우리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딸 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고등학교 졸업식도 안 했으면서 대학교 졸업식을 새삼스럽게 왜 올려고 그러냐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고등학교 졸업식을 안 갔었지?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안 갔더라고요. 그때 미팅이 있었더라고. 그래서 안 갔었나 봐. 그런데 더 웃긴 건 그냥 돈만 주면 된대요. 친구들이 10명 온대요. 보스턴에서 만난 친구들이 줄이 섰대. 온다고 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친구들이 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참 특이하게 학교에서 계속 파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또 파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래도 참 감사한 건 이 안에서 학과 대표로 깃발을 든답니다. 깃발을 들고 학과 대표로 깃발을 드는데 더 웃긴 건 제가 그 얘기를 보고 야 그거 네가 절대로 깃발 안 놓치게 생겨서 선생님이 시켰나 보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창호 사장님 하는 말이 우리 딸 예뻐서 시킨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래도 어쨌든 마케팅 교수가 예쁘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지금 현재 또 보스턴 시에서 운영하는 컨벤션 센터에서 또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딱 맞는 애입니다. 그래서 미국 그야말로 본인의 또 꿈은 대로 갔고요. 저희 아들은 또 본인이 중3 때 느닷없이 연기하고 싶다 그래서 또 연기를 또 아주 미친 듯이 또 연기를 하고 또 그다음에는 연기를 또 한 다음에 또 한예종에 저기 1차 합격하고 또 2차 할 때 이제 단대랑 같이 해서 썼다가 단대랑 같은 날 이렇게 2차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감히 단대를 포기하고 한예종을 봐야지 하고 갔는데 한예종이 2차를 떨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재학생 중에 1차를 합격한 애가 얘밖에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딱 떨어지고 나니까 뭐라 하냐면 자기 대학을 안 가겠대요. 그럼 뭐 하냐? 여행을 가겠대요. 미친놈이요. 지가 돈 벌어서 전 세계 여행을 2년 동안 다니다가 군대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지가 하고 싶은 일을 또 준비하고 또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자립심이 엄청난 게 저희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지금까지 돈을 줘본 적이 없어요. 자기 혼자 알아서 다 삶을 개척해 나가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참 놀라운 게 그래도 감사한 건 영어를 또 잘하니까 현재 지금 또 박근혜 조카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자기 일을 또 재밌게 또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시킬 수 있었던 건 이 아메이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 뭐 있냐? 그냥 생필품 바꿔 썼어요. 소비하는 거. 그쵸? 정수기, 치약, 뭐 이런 것들 바꿔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소비가 사업이 된 일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 뉴트리션. 얼마나 엄청 좋죠. 더블 X. 먹어본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하고, 최근에는 뭐 더블 X, 우리 뭐 뉴트리라이트 하면은 누가 뭐 이렇게 저기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저희 나는 유산균이 그렇게 좋나 했는데 진짜 최근에 유산균 몇 포만 먹고도 막 변 뚫린 사람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하여튼 뭐 아세로라씨 감동은 뭐 끝이 없고요. 그래서 이런 뉴트리트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그죠? 전 세계 판매 정말 그 5위 안에 브랜드 드는 아티스트들이 그리고 홈 케어 요즘 같은 진짜 코로나 시기에는 환경을 생각한다면 누구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치약 칫솔이랑 워낙 유명한 제품이죠. 저희 아들이 아까 샴푸를 가지러 왔어요. 집에 뭘 가지러 왔어요. 왜 왔냐 했더니 아미 샴푸가 떨어져서 머리를 못 감았대요. 그 정도로 그 아이들이 또 애정하면서 쓰는 제품 그리고 퀸 그죠? 요 최근에 제가 퀸을 좀 하고 있어요. 퀸을 하다 보니 요즘에 반응이 좋은 게 누룽지탕을 하다 보니까 누룽지탕을 사람들이 엄청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우리가 퀸으로 할 수 있는 요리 좋은 요리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죠. 그러한 퀸 그리고 청정기 그리고 정수기 전 세계 판매 인기 제품들입니다. 이런 제품이 아미의 제품이고요. 그리고 뭐 강아지 밥도 있습니다. 이게 뭐 강아지 밥 있잖아요. 이거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골라 먹습니다. 그거 안 먹고요. 지가 먹던 사료 다 뱉어내고 이것만 찾아서 먹어요. 애들도 지네 몸에 좋은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리브유, 뭐 이렇게 포도씨유, 요즘에 원폰 제품들이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와서 혹시 알아요? 요즘에 새로 나온 비빔면, 제가 사실 비빔면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비빔면을요,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이게 한 번만 사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맛있다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제품들. 그러면 아메이 사업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 유통에서 이렇게 구매 습관을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amei.co.kr 그리고 1588-0080 앱에서 AP에서 직접 이렇게 구매하시면 되고요. 선택을 이렇게 생필품을 바꿔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브랜드 체인지를 이렇게 치약을 글리스터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바꿔 쓰면 되는데요.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에 반품하시면 돼요. 90일 이내에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에 반품하시면 되고요. 만족했을 때 나 혼자 써도 되고 알려서 함께 써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캐시백이 얼마나 나오느냐. 일반 할인점에서 홈플러스에서 한 20만 원 쓰면 0.1% 나오죠? 200원. 아메이마트로 바꿔서 쓰면 이건 20만은 PV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만을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지금 현재 가격으로 얘기하면 한 37에서 38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한 3% 6천 원. 지금 한 10,000원 넘는 그러한 캐시백이 들어옵니다. 이 캐시백의 원리가요. 언니가 20만, 나도 20만, 친구도 20만, 동생도 20만 썼을 때, 동생은 20만 이제 알려서 썼다고 했을 때요. 정보 전달했을 때, 언니의 매출은 80만입니다. 자, 6% 48,000원. 또 나의 매출은 60만이죠. 합산을 해주니까 36,000원. 여기에서 언니의 매출에서 내 매출을 빼주는 거죠. 그러면 언니의 캐시백은 12,000원. 그리고 나의 캐시백은 얼마냐면 6,000원, 6,000원 빼주니까 24,000원. 언니는 먼저 시작했는데 12,000원, 나는 늦게 시작했는데 24,000원, 친구 동생 6,000원, 6,000원.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아메는 가입 순서가 아니라 노력 순서입니다. 그래서
일반 할인점으로 갔을 때 이제 캐시백을 다시 바꿔서 봐보면 내가 5명을 데리고 갔을 때 120만 매출이 일어났어요. 자, 그랬을 때 1200원이죠. 그럼 내 캐시백도 1200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안 쓰면 꽝, 알려도 꽝이죠. 근데 이걸 마음의 마트로 바꿨을 때 이렇게 120만 매출이 일어났다고 봐요. 각각 A, B, C, D, E 20만씩 썼다고 쳤을 때요. 20만씩 썼을 때 120만 매출이 일어났죠. 그래서 9% 10만 8천 원. 근데 여기서 보시면 3%씩 다 빼줘요. 6천 원 3개, 5개 빼주니까 3만 원이죠. 7만 8천 원의 캐시백이 발생했습니다. 쓴 만큼 말린 만큼 7만 8천 원이면 거의 뭐 우리 식구들 삼겹살 사 먹을 수 있는 돈은 나온다는 거죠. 뭐에서? 그냥 슈퍼 바꿔서요. 이 캐시백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증가가 되는 거죠. 이게 200만, A도 200만, B도 200만, C도 200만, D도 200만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 이렇게 A, B, C, D, E 어떻게 매출이 일어나냐? 1000만 매출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떻게 21%? 210만. 그죠? 210만 원. 21%니까요. A 18만 원, B 18만 원, C 18만 원, D 18만 원. 이렇게 욕 아닙니다. 18만 원입니다. 이렇게 18만 원 5개 하다 보니까 90만 원. 그죠? 그러면 12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1.6% BV를 따졌을 때 190만 원. 그런데 지금 브론즈 빌더에 30% 업해주는 그런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한 250만 원 수입이 들어가고요. 이게 어떻게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면서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매달. 이게 새 필품이니까 가능하고요. 또 회원이 계속 증가하니까. 저희도요. 저희가 2006년 11월 달에 SP를 했는데요. 그때 이후로 1000만 원 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보너스가 줄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진짜로 새 필품이니까 가능하죠. 회원이 계속 증가하죠. 신제품이 계속 추가되죠. 지금도 저희 이번 달에도 저희 네트워크에 지금 계속 또 뭐 본사 프로모션도 있기도 하고 하니까 계속 신규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제품이 계속 추가가 되죠. 암에서 알아서 또 연구해가지고 지금 뭐 오늘도 잠깐 아까 엘사 얘기했지만 머리 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 썼다 하면 머리가 지금 다 나고 있습니다. 대박이죠. 한 달 써도 나고 활딱 대머리는 한 4달 쓰니까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먹으면 더 나고 그리고 좀 희한한 게 이렇게 진짜 쓰는 순서대로 해서 그래서 진짜 이렇게 여러 명들이 많이 효과를 보는 것이 또 엘사 그리고 계속 신제품이 추가되고요. 경험이 계속 축적이 된다는 거죠. 성공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런 SP 한마디로 그 다음에 플래티늄 연봉이 한 3천에서 4천만 원 그리고 SP를 1000만 원을 12번 했을 때 파운드스 플래티늄 5천에서 6천만 원 그죠? 또 사파이어 두 레그 사파이어를 가지고 그 플래티늄을 가지고 있을 때 월 600에서 700만 원 파운드스 에메랄드 지금 연봉이 파운드스 에메랄드가 1억 원이 넘더라고요. 파운드스 에메랄드 우리가 2025년에 뭐가요? 지중해 크루즈를 가는 여행이 프로모션이 있죠. 파운드스 에메랄드 하면은 가난과 이별하는 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도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 연봉이 1억 5천 이상 되는 거죠. 다 끝이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파운드스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 파운드스 수석 다이아몬드 이게 끝이 없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제가 올해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있는데 파운드스 수석 정도 되잖아요. 연봉이 계산해 보면 8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속 도전해 갈 수 있는 그런 수입이고요. 인세 수입 이렇게 보시면 우리 이 수입은 인세 수입인데요. 인세 수입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장표를 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입은 임시 수입이죠. 일을 그만두면 없어지는 수입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돈 버는 기간은 30세에서 55세죠. 직장 다니는 기간이. 지금 이창원 사장님이 55살인데요. 친구들이 올해 다 퇴직을 하더라고요.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메 얘기하면 뭐라 하는지 알아요? 네가 그때 하라고 했을 때 했어야 된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얼마나 웃기든지. 근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근데 돈 쓰는 기간은 어때요? 100세. 근데 사실은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하는데 지금 이미 우리 DNA를 게놈 프로젝트 해가지고 DNA를 다 파악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140세까지 산대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너무 불쌍한 건 뭐냐면 돈 없이 오래 사는 것이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그게 큰 재앙의 시대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요즘 아이들은 더 준비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시대를 살아야 가야 될 아이들이 지금 현재 20, 30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돈 쓰는 기간은 이 정도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0세로 산다고 봤을 때 45년을 돈을 못 벌고 살아야 되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인세예요. 전 국민이 건물주가 되는 걸 꿈꾸고요. 전 국민이 인세를 꿈꾸는데 중요한 건 내 통장에는요 돈이 들어왔다가 바로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SP의 수입을 봤을 때 한마디로 월 250만 원 이게 예금 자산으로 봤을 때 한 20억 정도 자금을 했을 때 그리고 건물로 봤을 때 한 10억 정도의 건물이 있을 때 바로 이 SP 수입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인세라는 거죠. 현재 통장에 20억 있으세요? 그러면 아메사업에서 SP가 되면 20억을 통장에 넣는 거하고 똑같고요. 아메사업을 해서 SP가 되면요. 내가 10억 원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건 네트워크 자산으로 쌓아놨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10억의 건물을 내 자녀한테 물려주려면요. 4억 원의 증여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SP 이 네트워크를요, 내 자녀한테 물려주려면요,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습니다. 그게 다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쵸? 그래서 내 통장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들어왔다 나갑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꿈꾸지만. 하지만 이 아메이, 이 네트워크는요, 생필품을 바꿔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어, 저는 제 인생을 그래서 그렇게 바꿨어요. 어떻게 내 꿈노트에 있는 꿈 하나하나를요. 정말 거의 정말 많이 이뤘어요. 근데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이 있어요. 남미 가고 싶거든요. 남미, 아프리카 지금 그걸 지금 가려고 도전을 합니다. 이건 제 꿈노트에 내가 뉴욕에 가서 브런치하는 장면이에요. 이거 제 꿈노트에 있었던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룰 수 있게 되었. 찍어서 또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많은 여행들을 아이들과 또 부모님과 또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아미에서 정말 많은 꿈을 이뤘는데요. 다이아몬드하고 제가 이 앞에서 이 본사 앞에서 찍었던 이 사진을 잊을 수 없는 게 정말 처절하게 정말 깨달았던 게 어쩌면 나에게 이 귀한 기회를 주어서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반대할 때 포기하지 않아준 남편에게 참 감사하는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갔다 와서 우리 아이들을 꼭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여기는 플로리다에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디즈니 월드를 얘네들이 7박 8일 동안의 여행을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아메이를 통해서 또 아메 수입으로 정말 아이들이 꿈을 꾸면서 많은 여행들을 우리 아이들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꿈이 계속 커졌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두바이 여행, 제 꿈에 또 크루즈도 있었는데 이렇게 크루즈 여행, 또 나트랑, 또 이렇게 여행, 부모님 모시고 간 또 발리 여행, 펄스, 잊을 수 없었던 게 저는 이 여행이에요. 이게 포르투갈 파운드스 다이아몬드 이상 여행이었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포르투에 있는 페나성에서요. 페나성 겉에서 보고 간 사람은 있어도 페나성 안에 들어가 본 사람은 없대요. 그런데 한국 아메리에서 포르투갈에서 페나성 안에서 만찬을 즐기게 해줬고요. 여기에서 오페라 가수들이 와서 노래를 불러줬어요.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례적인 일인데 이런 일을 또 했었죠. 그래서 정말 정말 감동 있었던 그런 여행이고
우리 아들의 꿈을 키워준 그런 로마 여행이었어요. 저는 아이들이 있는 엄마들은 꼭 로마를 가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여기에서 피렌체에서 우비치 박물관을 돌고 거기에서 그 단테의 그런 단테의 막 이렇게 집이랑 이런 데를 돌아보고 나서 우리 시온이가 뭘 꿈꿨냐면 연극 배우는 당대에서 끝나지만 단테가 신곡을 썼던 것처럼 극작은 평생을 간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간다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세기를 건너서.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극작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여행을 다녀와서 자기가 물자라의 꿈이라는 그러한 그 이렇게 연극 대본을 썼어요. 극작을 해서 그걸 자기가 연출을 해서 무대에 올렸어요. 고등학생 최초로 그렇게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이 여행을 다녀와서 또 다른 꿈을 꾸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로마 여행을 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와이 여행, 이런 많은 여행들을 아메를 통해서 해서 다녀올 수 있게 되었고, A60에 아이들도 시애틀향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여기 또 이런 여행들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도 두바이 여행까지 해서 끝내게 됐죠. 그리고 이제 올해 또 저희가 또 크로아티아를 또 가게 돼요. 11월 달에. 그래서 아미에서 여행은 사실 원 없이 또 하게 된 것 같아요.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이 사진은 이제 어떤 사진이냐면 우리 시온이가 이제 전 세계 여행을 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1년 동안 또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 사이에 여기저기 여행을 갔지만 그 아이슬란드 여행은 1년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아이슬란드 여행을 준비한 카페에서 또 그 형들과 또 누나들을 만나서 함께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레이캬비크에 간 첫날 이 오로라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딱 찍어서 저한테 카톡이 왔기를, 엄마 내 두 번째 꿈을 이룬 날이야. 엄마도 꼭 와봤으면 좋겠어. 라고 저한테 찍어서 보낸 사진이에요. 또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아이슬란드를 그렇게 꿈꾸고 사모하더니 또 가서 본인이 정말 여러 가지를 느끼고 그렇게 오게 된 그러한 여행이었는데, 한마디로 그 부모가 꿈을 꾸면 아이들도 꿈을 꾼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꿈 하나하나를 이뤄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 너무 이렇게 좀 저도 되게 많이 감격스러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삿포로 여행 갔을 때 인터뷰 어느 정도는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재미있고 친구 같은 엄마? 두 가지 역할을 해내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아메이 비즈니스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것을 다 시켜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스스로 우리 집은 밥은 셀프다. 자주적이 되고 독립적이 되고 꿈을 계속 위해서 전진하는 자녀들이 자랑스럽다. 사업하는 바쁜 엄마이기 때문에 자녀한테 미안하거나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둘이서 저녁에 밥 먹고 한 명은 소파에 한 명은 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을 밤에 들어와서 보고 있을 때, 제가 정말 살아가는 이유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가 엄마 아빠의 아들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한다. 사업하는 엄마 멋있어요. 되게 멋있어요. 엄마가 저한테 어떤 의미였나에 대해 좀 고민해보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 영상 볼 때마다 되게 많이 감격스러운데 잘해주지는 못했죠. 뭘 먹었는지. 얘네들은 집밥이 없어서 집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리울 이렇게 집밥이 없어서 자기들은 어디를 가서나 뭘 잘 먹는데요. 그래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아미 사업을 통해서 저는 자녀를 키우는 방법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는 과정 중에 되게 많이 마음속으로 이게 정답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자녀를 키우는 것이 사실은 엄마도 처음이고 아이들도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속에, 그런 생각 속에서
내가 얘들을 좀 더 케어해주고 집에 있어야 되고 하는 거 아닌가? 아, 근데 리더 사장님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데, 진짜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잘한다는데, 그래서 불안함 속에서도 어쨌든 내 꿈을 키우면서 열심히 해외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정말 그게 정답이었다라는 걸 참 느꼈던 게 뭐냐면,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크고 있는 중이지만, 자기 꿈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중이지만, 저는 한 가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자립이에요. 지난번에 오은영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뭘 하기 위해서 키우냐면 자립을 위해서 키운대요. 그런데 요즘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자립이 되지 않아요. 왜? 다 해주거든. 그런데 엄마가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요. 정말 미팅 속에서 있고 사람들과 만나면서 관계하면서 책 보고 그렇게 하는 모습 하나하나를 보고 꿈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들이 뭘 할 수 있냐면 자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그래도 멋있다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된다는 게 사실은 뭐 50 넘은 엄마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암이 하나 잘 하다 보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이 풀리는 것 같아요. 이 사업 하나를 통해서. 물질적인 면에서도, 그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계적인 면에서도, 그리고 뉴트리라이트를 먹으면 착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너무 희한한 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생활 속에서 가장 익숙한 일을 통해서 그렇게 함께 잘 사는 그러한 일을 이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끝이 좋은 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을 한마디로 건 거잖아요. 저도 제가 35살에 내 인생을 걸고 아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돌아봐서 내가 만약에 그게 정답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쵸?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어떤 거냐면 정답이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아메 사업을 한 것에 대한 그 감사함이 끝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홍길이 사장님께 참 감사한 게 홍길이 사장님이 한참 우리 애들이 돈 많이 들어갈 때였어. 중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막 돈이 들어갔는데 홍길이 사장님 저한테 했던 얘기가 아휴 박수미사형 아직도 아메이를 모를 거야. 내 나이 대박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애들한테 돈 안 들어갈 때 더 많이 감사돼요. 그리고 남편들이 퇴직하면 그 퇴직해서 옆에 있는 친구들 다 놀고 있는데 수입이 따박따박 나오는 이것이 정말 감사돼요. 그때 되면 더 많이 감사돼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저희 딸한테 납부금이 이제 안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1년에 1억 2천에서 1억 3천이라는 돈을 정말 지금 몇 년을 됐잖아요. 아메이 수입만 가지고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사실은 뭐 그렇게 되면서도 사실은 쉽지 않았죠. 근데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서 얘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었고, 나는 엄마로서의 어쨌든 그렇게 해야 후회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으로 해줬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내가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자립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시켜준 거지. 근데 딱 끝내놓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감사한 건요. 이제 올해 나올 보너스, 내년에 나올 보너스, 작년보다 더 많이 나오겠지만 뭐예요? 다 남잖아. 그전에는 다 썼다면 다 남잖아요. 근데 어떻게? 앞으로 살날 동안 다 계속.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할지. 그죠? 그래서 저는요. 정말 좀 귓구멍 열려서 다 좀 이 말을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정말 이 사업을 내가 이 사업의 기회를 내가 알아들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좀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크루즈 갈 때 그 3년 정말 확 땡겨갖고 정말 한 3개월만 미치면 되는데 3개월 미치게 정말 한 번, 4번에 5번의 미팅, 하루에 4-5번의 미팅을 하면서 오픈하고 쇼도 플랜하고 데모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면 되는데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처음은 저희도 7,330원 나온 일이었는데 지금은요, 지금 뭐 신고할 때 돼서 알겠지만 거의 뭐 한 3억에 가까운 그러한 연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올해는 더 많이 나오고 내후년은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차은대한 일이니까 정말 빨리 결단하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우리 큰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나가시지 말고요.